암이 걸리면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데, 환자한테 모든 정보를 오픈해 가지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고, 암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이 정상세포가 갑자기 돌연변이가 돼 가지고 증식이 많이 되는 것이다. 그 원인은 뭐 발암물질이라든가 뭐 X선 자외선 같은 거, 혹은 공해, 에이즈가 걸렸다든가, 혹은 장기 이식해가지고 면역 억제제다든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일 때도 이제 돌연변이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증식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고전적인 치료 방법은 우선 이제 방사선을 쬐가지고 사이즈를 줄인다든가 하기도 하고, 또 그 혈액을 먹고 사는 거니까 뭐 혈관을 좀 이렇게 폐쇄시킨다든가, 혹은 이제 암 자체를 절제해주는 방법도 있겠고, 요새는 이제 화학 치료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게 독성 물질이다, 비소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걸 써가지고 증식을 억제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노저 보미팅 같은 것이 식욕 감소, 뭐 딱꼭질이 생길 수가 있는데, 노저 보미팅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는 대개 이제 맥소론 같은 메토클로프로마이드 같은 도파민 안타고니스트 쓰지만은 암 같은 것으로 인한 것일 때는 에멘드 캡슐을 해가지고 일종의 세트론 복합체를 많이 쓴다. 그리고 식욕 감소가 될 때는 메기스 현택액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합성 프로제스테론으로서 이제 임신하면은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뭐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잠도 자고 피곤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식욕 촉진되게 하는 것으로서 저체중인 사람한테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화학치료 독성 물질은 이제 정상적인 세포에 많이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노조 보미팅, 식욕 부진, 딱꼭질 같은 것이 셀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표적 치료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세포라는 것은 뭐 표피 같은 경우는 70 며칠 만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버리면 이것이 됐고 암이 되는다. 이제 피부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살 신호를 갖다가 세포에 리셉터가 잘 받아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 증식되는 데 쓰는 약이 뭐 이레사라고 해가지고 이런 표적 리셉터를 갖다가 치료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면역 세포 항암제라고 해가지고 면역세포라는 것이 이제 WBC 속에 들어있는 NK세포라든가 T셀 등 있는데, 이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잘 걸러내가지고, 이것만 잘 걸러내가지고 이것을 다시 조작을 해가지고 활성화시켜서 다시 주입해가지고 이제 특히 백혈병 임프 종양인 백혈병이나 악성 림프나 다발성 골수증에 쓰인 것이고, 이렇게 면역세포를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것 말고도 또 이제 이런 것은 뭐 카티셀이라고 하고, 키트루다라든가 혹은 또 옵티바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은 면역 관문 치료제다. 면역 관문 이런 게 뭐냐면 암세포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NK셀이나 T셀이 접근하면은 암세포가 do not eat me, 나를 먹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같은 편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제 엔티바디를 만들어서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을 여기 양쪽 암세포라든가 혹은 또 면역세포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그게 do not eat me라는 것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런 면역관문 치료제 같은 경우는 위에 말하는 임프 종양 말고도 이제 폐암, 두경부암, 흑색종, 신장암, 방광암 등 6가지에도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1세대 항암제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화학치료제, 독성물질, 뭐 비소 같은 거, 옛날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투여해야만 해서 빨리 자라나는 세포들을 죽이는 것인데, 이런 암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정상세포를 이렇게 죽여서 생기는 것이 아까 말했던 뭐 노저 보미팅, 식욕 감소, 딱꼭질 같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특히 머리털이라든가
혹은 골수에 작용을 해가지고 골수에서 이제 WBC라든가 플레이트리트가 떨어지게 하고 입안 점막 등 같은 데에도 이제 그 세포의 변환이 많은 데인데 여기도 손상을 일으키게 돼가지고 입안이 많이 헌다라고 하지만은 요새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치료약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음 놓고 좀 그 1세대 항생제 약도 요새도 쓰고 있는 중이라. 그렇지만 점차 이제 이 1세대 그 독을 쓰는 것보다는 그 표적 치료라든가 이제 면역 그 세포 치료제가 점점 발달돼 가지고 치료할 수 없던 것을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거의 뭐 정복된 암도 많이 있다. 그래서 2세대 표적 치료라는 것은 요새 늙은 세포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POP에 보통 73일이면 이 피부가 전부 이렇게 죽어가지고 때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아있게 돼서 계속 증식해주는 것, 즉 자살 신호를 갖다가 세포에 있는 그 리셉터가 잘 받지 못하게 변이된 것을 골라는 타겟 그 표적세포 치료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레사라는 약을 쓸 것 같으면은 이것이 이제 변이된 그 리셉터를만을 표적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이제 그 텔로미레이드라는 것이 있다. 텔로미레이드라는 것은 그 세포는 그 어릴 때는 이것이 텔로미레이드가 길지만은 노인이 돼서 짧은 이유는 노인이 되면은 그만큼 많은 그 세포들이 여기서 분화가 되어서 나와가지고 적당한 때가 되면은 이렇게 때처럼 이렇게 죽어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노인은 짧아진다. 그러나 젊으면 길다. 그래서 이제 이 세포에 있는 리셉터가 자살 신호를 잘 받아가지고 적당히 죽어져야 되는데 안 죽어졌기 때문에 계속 번식하는 것이 암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변이된 그 자살 리셉터를 갖다가 된 것만을 표적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표적 치료제의 그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고, 이런 약이 나오면은 처음에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제 사용 허가는 나지만 의무 적용은 안 되는 것이고, 그 3세대 면역 세포 항암제라는 것은 1세대의 화학 치료제, 독이 2세대의 표적 치료제와 달리 두 가지가 있다. 이 카티셀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것은 그 암 걸린 사람의 그 NK나 TK 셀을 갖다가 잘 골라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배양한다든가 키워 가지고 혹은 또 외국으로 보내 가지고 이것을 갖다 유전자 조직해 가지고 다시 외국에서 받아 가지고 이제 쓰는 것으로서 이 임파종의 효과가 좋다.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을 림파종을 백혈병이라고 하고 중년은 악성 림포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그 호치킨스 계통과 비호치킨스인데 호치킨스 계통은 이제 그 제클린이 죽었던 것이고 노인은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잘 되는 것이다. 이제 키트루다라든가 옵티바라고 하는 그 항체를 갖다가 혈관에다 넣어주는 약이 있다. 참고로 이제 카티 같은 것은 주로 그 미국이나 중국에서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냈다 가지고 오는데 한 5억 정도 되는 비싼 약이고, 키트루다 옵티바 같은 것도 약 1,000만 원 이상 되는 항체를 갖다가 외래에서도 이제 혈관에 IV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엔티바디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암세포에 달라붙는 엔티바디를 PDLI라고 한다든가 면역세포에 달라붙는 그 엔티바디를 PDI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달라붙여 놓으면은 그 면역세포가 암에 접근해 가지고 암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 암이 보내는 신호 do not eat me라고 하는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버리는 신호를 보내는 부분을 잘라버려 가지고 면역 세포 NK 셀이든가 T 셀들이 암세포를 이렇게 포식할 수 있게 해주는 약이 되는 것이다.
뭐 PDI 말고도 또 뭐 CD47 등 여러 가지의 그 엔티바디를 갖다가 아이브로 간단하게 외래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까 말했던 임파종, 그 제가클린이 죽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경부암이라든가 흑색종, 피부 흑색종, 카터가 걸렸던 것이 이제 나선 것이고, 신장암이라든가 방광암이라든가 폐암 등 6가지는 이미 이제 거의 정복되는 단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암 치료하다 보면은 환자들이 아유 난 다 나섰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완전 치료라는 말하고 완전 관해하고는 다른 말이다. 완전 관해라는 것은 기존의 그 뭐 엑스레이, 뭐 CT, MRI 등으로 안 보이는 것을 완전 관해라고 하지만 5년이 지나야 완전 치료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임파종에 이제 젊은 사람이 악성 임파종이라고 했고, 나이 어린 사람이 백혈병이라고 했고, 노인은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했는데, 젊은 사람의 악성 임파종은 호치킨스 같은 것이 있고 비호치킨스 있는데, 그 제클린이 걸릴 때 호치킨스도 면역 관문 치료제를 쓸 것 같으면은 80%가 나는 것이고, 비호치킨도 60% 등으로 거의 뭐 정복 단계로 보면 되는 것이고, 조혈모 세포를 갖다가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항암제하고 같이 이 얘기 뭐냐면 자가이식이 있고 동종이식이 있다. 자가이식이라는 것은 암에 걸린 사람의 그 조혈모 세포를 골수에서 뽑아놨다가 충분한 그 1세대, 2세대, 3세대 약을 집어넣고 나서 이제 그 다시 이제 뽑아놨던 그 조혈모 세포를 집어넣는 것으로서 이것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이 면역 치료제가 필요 없지만은 동종이식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나 뭐 다른 사람의 그 골수를 쓰는 것으로서 이런 경우는 그 다른 사람 것이기 때문에 면역 치료제를 써야 되는 것이고, 림프노드가 커졌다 해가지고 뭐 임파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림프노드가 잘 만져지는 곳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림프노드가 만져지는 것이 그 만졌을 때 압통이 있으면 위험하고, 또 2주 동안 사라지지 않았을 때, 2주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을 때라든가, 또 림프노드가 이제 그 커진 그 부위가 빗장뼈 위에 있을 때는 일단 그 위험한 것으로 봐가지고 검사가 정밀 검사 들어가야 되고, 또 체중 감소라든가 열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그렇지만은 그 뭐 가시에 찔렸다든가 했을 때도 많이 생기는 림프노드가 커지는 부위가 되게 사타구니라든가 무릎 뒤쪽, 발꿈치 뒤쪽, 그 목, 귀 뒤쪽에 인프절이 일시적으로 그 항염 작용으로 커질 수 있는 것은 뭐 참고를 해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눌러서 압통이 있다든가 2주 이상 돼도 계속 남아 있다든가, 혹은 그 부위가 빗장뼈 위쪽이라든가 체중 감소라든가 열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임파종인가를 정밀 검사해야 되는 것이고, 대개의 이렇게 그 암치료제에 대한 그 화학 치료제라든가 혹은 또 표적 치료제라든가 혹은 유전자 조작의 그 카티셀 계통, 카티 계통으로 해가지고 외국에 보냈다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이제 관문 치료제 IV 하는 것에 대해서 숙련된 인재가 좀 부족한 편이고, 그리고 그 입원실은 되게 10,000원이지만은 그 특실은 6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 의사한테 물어봐가지고 항암제 치료 부작용이 있고 안 들을 때에 연명 치료의 방법이 점점 쇠약해져 가지고 상태가 나빠지고, 환자가 굉장히 그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니까 그 정리할 시간을 환자한테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